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소비에트 연방 했지. 예. 자, 이 레이건 대통령의 전 직업이 뭔지 아십니까? 영화배우 아닙니까? 그래서 연기를 잘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베를린 브란덴부르크 문 예. 여기서 연기를 했어요. 예. 고르바초프요, 나랑 같이 손을 잡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 뒤에 보이는 이 그 슬픔의 벽을 부수고 우리 서로 화합하는 뭐 그런 걸 합시다 라고 하면서 고르바초프 대머리에 세계 지도도 이렇게 닦아주고 닦아주고 방을 내줬지. 이러니까 또 고르바초프가 이제 감동을 먹어가지고 예. 그래 우리가 남이가 그랬더니 남이야 그러면서 그냥 나중에 러시아가 무너지는데 예. 어쨌든 간에 연기를 끝내 이러려고 얘를 뽑았나 봐요. 어쨌든 그런데 레이건이 이렇게 하고서 이렇게 막 이 말뚝으로 이 벽을 탁탁 부수는 이거 누구 머리에다 뭐 대모 박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나중에 고르바초프의 대가리에다가 이걸 박아버린 거죠. 깜짝 놀란 거죠. 예. 우리는 친구 아이가 앞에 딱 앉아서 뒤에다가 톡톡 쳐갖고 웃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좋냐 이러면서 박살이 난 거예요. 예. 왜 그랬느냐? 자 보세요. 전쟁이 무진장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예. 우리가 냉전 때냐 전쟁이 별로 안 일어났어요. 그죠. 그런데 냉전이 끝난과 동시에 전 세계가 맨날 분쟁이 일어난 거예요. 예. 그거 왜 일어났느냐? 이건 간단해요. 냉전 시대 때 양 진영으로 갈라져 있다가 예. 이제 소련이 뭉개되자 소련이 사라지면서 친소 정권 지역을 미국이 친미 정권으로 바꾸기 위해서 세력 확장을 하거든요. 예. 세력 확장을 하는 과정 속에서 그 주변 국가들이 내란 상태에 빠지면서 이런 전쟁이 일어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오히려 전쟁이 일어나서 혼란 상태에 빠졌죠. 그래서 한 대 맞은 거죠. 예. 그래서 이러한 그 분쟁 지역을 여러 가지 이제 그 연도별로 일어났던 지역을 이렇게 체크를 하면 보시는 바와 같이 다 동유럽과 중동 쪽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했던 걸 알 수가 있어요. 야 여기 막 화려하네요. 그렇죠. 예.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게 잘 기억을 해보면 그래요. 예. 왜 그랬느냐? 이 지역이 소련의 영향권에 있었던 위성 국가들이거든요. 예. 근데 소련이 사라지면 어떻게 돼요? 큰형님이 사라지니까 예. 미국이 혼자 이제 동무대가 된 거예요. 아. 그래서 쫙 세력 확장했죠. 그런 과정 속에서 온갖 전쟁들이 다 일어났죠. 이거 아니 아까 유고 사태 이거 보니까 그거 생각나는데요. 미국이 그 중국의 대사관을 갖다가 폭격을 해버리고 어머 실수야 그러면 그 유고 사태 할 때 아닙니까? 아, 그 실수가 맞았습니다. 예, 실수. 어머 실수야 그러면. 네, 예상보다 피해가 적었어요. 실수예요. 그랬는데 이제 어떤 일이 발생하고 있느냐? 새로 생긴 최근에 예. 분쟁 지역을 다시 이렇게 표시를 하면은 바로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발생한다는 거예요. 아 여기. 트럼프가 얘기했던 것과 묘하게 맞는다는 거예요. 예, 예. 인도 태평양 방어선. 예. 이 지역에서 분쟁이 발생하기 시작했어요. 예. 근데 이 지역에서 발생하는 분쟁들을 잘 분석해보면 이게 친중하고 매우 깊은 관계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부터는 아니 이제부터는 아니라 과거에는 우리가 그 88 올림픽이 끝나고 황금 경제 발전 시기도 있었고 예. 그 시기에 우리가 베를린 장벽 무너진 것도 보면서 아 불쌍한 것들 하면서 우리가 중동이라든가 그죠. 그다음 동유럽의 그 예쁜 여자들이 막 데모하는 걸 보면서 와 이쁘다 이러고 했던 이 예. 배부른 소리가 예. 이제는 뒤바뀌어서 중동과 동유럽이 한국을 쳐다보면서 와 건물 많이 무너진다 이렇게 이런 걸 볼 수 있는 지금 사태가 예. 난 거예요 지금. 그럼 얘들이 한국 보면서 야 저 병신 같은 것들 왜 친중하고 있어 그렇게 욕하지 않겠습니까? 나하고 이제 하게 돼요. 예. 실질적으로 전 카자흐스탄 갔을 때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아. 니들 아직도 그런 거 하니? 뭐 이런 얘기 들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분쟁이 날 수 있는 적은 여러 군데예요 사실은. 예. 저기 뭐야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그다음 인도, 중국 국경지대, 그다음에 네팔, 뭐 미얀마, 태국 뭐 등등등등 예. 굉장히 많은데 예. 사실 그 날 수 있는 확률로 봤을 때 예. 사실 한반도가 제일 확률이 떨어지는 지역이었어요. 예. 왜 떨어지는 지역이냐? 여기는 북경하고 가깝고 예. 일본도 가깝고 예. 우리나라도 여기 있고 우리나라도 외국인 자본이 투자가 많이 돼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전쟁이 나면 돈을 잃어버려요. 쉽게 전쟁이 날 수 있는 지역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일 전쟁이 날 수 있는 확률이 높은 지역은 바로 미국의 그러니까 외국 자본이 투자가 제일 안 돼 있는 남중국해라는 바다 아니면은 네팔, 아프가니스탄 등등 이런 지역이에요. 이런 지역은 전쟁 나도 뭐 상관없어요. 그죠. 근데 자꾸 죽음을 부르는 짓을 해갖고 전쟁의 우선순위가 이런 데가 아니라 점점 이쪽으로 오고 있다는 거지. 지금 한국에서 그 외자들 다 빠져나오고 그 빈 공간을 중국 자본이 채우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러면 위험해지는 거예요. 와. 이러면 위험해지는 거예요. 왜? 서양 자본도 제가 그래서 예전에 그랬잖아요. 우리나라의 미군이 주도해 있는 건 인계철도입니다. 예. 미국 애들의 목숨을 담보로 해서 북한 애들 함부로 대포로 못 쓰게 하는 것이다. 예. 그랬는데
서양 애들의 금융자본이 들어와 있는 것은 일종의 금융의 철선. 금융철선이에요. 금융철선이에요. 예. 그래서 서양 자본이 있으면은 예. 미국 애들도 극동 지역에서 자신들의 패권을 확장하기 위해서 음. 온갖 공작을 할 때 예. 전쟁이라는 요소는 배제하게 되죠. 그죠. 야 이거 안 돼. 예. 그러니까 금융 공격이라든가 다른 일을 할 수 있어도 전쟁이라는 것은 선택을 안 하게 됩니다. 예. 근데 자꾸 요따거식으로 불려서 외국 자본이 서양 자본이 빠져나가고 중국 자본이 우리나라를 채우기 시작한다. 예. 그러면은 무력도 고려의 대상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나라는 우선순위에서 맨 꼴찌인데 예. 자꾸 순위를 올리고 있다니까요. 왜 이런 짓을 하냐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한국의 부동산 이런 걸 중국에는 많이 사들인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은 이 미국이 경제 공격을 해가지고 한국 경제를 완전히 부도시켜내버리고 네. 한국의 기업들이 망하고 뭐 그런 부동산 값이 폭락하면은 미국 애들이 와가지고 싹 다 걷어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먼저 중국 애들이 먼저 가져갈 거예요. 아, 예. 중국이 먼저 가져가고 예. 그리고서 반중 정세가 불고 중국 애들 나가라 하고 한참 분위기 안 좋을 때 결국 미국이 슈퍼맨처럼 등장할 겁니다. 예. 그러면은 이게 그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서민들은 자살하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이 생기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얘기했잖아요. 예. 그런 일이 극단적인 일이 발생하기 전에 예측 가능한 미래니까 예. 좋게 가자예요. 아. 좋게 갑시다. 이렇게 안 해도 좋게 갈 수 있는데 예. 왜 꼭 한 대 얻어맞아야 정신을 차리겠냐는 거예요. 아. 이러면 우리도 손해가 크잖아요. 그 주사바들이 닭대가리 하는 거였어요. 그렇죠. 자, 근데 이런 분쟁 지역이 왜 발생하는지 보면은 바로 러시아가 개발하려 했던 시베리아 철도라든가 그 다음에 중국이 하려고 하는 1대1로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요게 러시아 철도가요? 그렇죠. 요거는 1대1로 실크로드. 실크로드. 요거는 중국이 개발하고자 하는 항구. 아, 한국. 새로운 항로입니다. 예. 근데 이 지역을 따라서 분쟁이 발생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분쟁이 나는 지역이 있으면은 아무리 중국 애들이 실크로드를 개발하고 항로를 개발해도 그 항로로 이동하기가 되게 어려워져요. 아, 이 보니까 이 루트를 통해 가지고 이 저기 ICS가 활동하던데 이 루트 근처에서. 그러니까 이 지역에서 만약 이 지역을 통해서 중국이 네. 만드는 항로를 이용해서 우리가 그 무역 수출선이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해적들이 쳐들어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갑자기 어떤 해적이 나타나겠네. 나타나죠. 예. ICS가 배 타고 돌아다니겠네. 그러면 위험해지는 거예요. 예. 그 옛날 그 대항해 시대 때 보면은 이 남미를 왔다 갔다 하는 스페인이나 포르투갈 선박선을 상선들을 보면 다 대포 달고 대포를 달고 있죠. 예. 그거 왜 그랬어요? 해적 때문이에요. 그죠. 예. 왜냐면 그 당시 그 항로를 이 지킬 수 있는 어떤 강력한 힘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맨날 영국이나 이런 데들이 와서 해적질을 했다고요. 그죠. 네. 그랬는데 이제는 이 세계가 하나의 그 패권 국가로 인해서 정리가 됐기 때문에 예. 아까 얘기했죠. 중요 항로나 그 철도역이나 예. 공항 같은 데에는 그 공군기지나 해군기지가 들어선다고 예. 들어서 있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해적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아주 개작살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상선들이 더 이상 예. 무장을 할 필요가 없게 된 거예요. 그죠. 예. 왜? 여기 상선들이 빨개 벗고 무역을 해도 예. 절대 아무도 공격하지 않습니다. 상어가 공격하겠죠. 그렇군. 그건 생각 못했네. 예. 사과비지 잡아먹었네. 예. 어쨌든 그런 건데 안전한 항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무장을 할 필요가 없고 용병을 쓸 필요가 없으니까 무역 단가가 내려가죠. 그죠. 인건비가 덜 드니까. 그래서 옛날 때 대항해 실 때도 실크로드 무역 때도 맨날 그 사설 용병들을 끌고 다니니까 예. 뭐 중국에서 도자기가 예를 들어 100만 원이었다. 그럼 유럽에 팔 때 1000만 원이 되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100만 원이 유럽에 가면 한 150만 원 정도만 예, 마진이 예. 붙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되게 그래요. 가격이 싸니까 소비가 왕창 이루어지죠. 예. 그래서 어떤 거대한 세계 경제권이 만들어진 거예요. 이러한 활발한 세계 경제권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예. 하나의 질서 속에 만들어진 안전한 무역 항로가 있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예. 결국 우리는 보이지 않게 많은 이러한 패권 국가로부터 혜택을 받고 있는 거예요. 예. 우리가 수출에 먹고 사는 건 아닙니까? 그죠.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바로 이런 해군기지와 미군기지 덕택에 해적들의 출몰을 막아서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없애라니 무슨 말 같지 않은 소리냐? 예. 우리도 비즈니스 제대로 못한다니까. 그죠. 예,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91년대에 보면은 러시아의 GDP가 중국보다 높았습니다. 근데 러시아가 91년도에 소비에트가 붕괴된 이후부터는 예. 중국보다 GDP가 낮아요. 가난한 나라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미국이 러시아를 구소련을 붕괴시키고 러시아를 완전히 죽여버리기 위해 가지고 중국을 키웠다는 이야기가 됩니까? 당연하죠. 오. 당연한 거죠. 예. 왜 그랬느냐? 91년대 러시아는 다 갖고 있어야 된다. 예. 그 경제만 붕괴됐지 예. 미국보다 우수한 기술도 많았어요. 특히 핵기술, 우라늄 기술은
미국이 2012년도 대선 따라잡습니다. 예. 그것도 러시아 과학자들을 꼬셔가지고 데리고 와가지고 예. 러시아의 기술을 배워요. 예, 우주 기술 뭐 다 배워요. 예. 그래서 러시아는 이때 당시에 넓은 국토와 자원, 그 다음에 미국과 비슷비슷한 인구, 예. 그 다음에 훌륭한 과학과 기술 다 갖고 있었어요. 근데 중국보다 못한 상태로 계속 가요. 그리고 지금은 러시아는 석유를 팔아서 먹고 사는, 예, 예. 그러니까 나이지리아나 사우디아라비아와 크게 다르지 않은 예. 석유로 팔아먹는 국가가 된 거예요. 예. 얘는 자동차도 만들었어요. 라다라는. 아 그래요? 아주 그지 같은 차 있어요. 지금도 굴러다니는데 예, 예. 우리가 자동차가 없던 시대에 소련은 이미 자동차를 만들었는데 아. 지금 이 소련 붕괴 이후 2015년 세월이 흐르고 봤더니 예. 우리는 업그레이드된 자동차를 만드는데 예. 여전히 러시아는 그때 그 기술로 예. 전통을 고수하고 있어요. 이렇다는 거예요. 예. 개발이 안 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거 왜 그러냐면은 그 냉전 시대 때도 소련하고 중국은 사이가 안 좋았어요. 예. 그 아무르강에서 중소 국경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뭐 핵전쟁까지 갈 뻔한 거예요. 그렇죠. 다만스키 사건이라서 예. 그 아무르강에 있는 다만스키라는 섬을 놓고 이게 중국권이랑 소련권을 놓고 막 싸웠었죠. 예, 그죠. 그 정도로 사이가 안 좋았었어요. 예. 그래서 앙숙이었기 때문에 러시아를 붕괴시키던 시점에 미국은 중국을 전폭적으로 제압합니다. 예. 자, 개뿔도 없었던 나라, 기술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떼거지로 그냥 사람만 많은 이 나라를 예. 그 온갖 시설 투자를 해가지고 러시아를 견제하는 파트너로서 전략적 관계를 맺죠. 그래서 그 메이드 인 차이나라는 허접한 제품들을 미국이 계속 사주면서 중국을 키워줬어요. 예. 근데 여기서도 또 역사적 교훈이 나옵니다. 뭐냐? 미국은 중국을 키워서 러시아를 견제하면서 미국이 갖고 있는 어떤 자유민주주의와 그 자본주의적 무역의 세계 질서 있죠? 예. 이거를 이루려고 했는데 웬걸 중국이 좀 먹고 살만하니까 갑자기 칼끝을 미국한테 겨뤄버립니다. 빨갱이들 러시아하고 또 동맹 군사 동맹. 그렇죠. 이게 바로 그러면서 지금 미중 군사 동맹, 미중 그 갈등의 예. 그 원인이 되게 된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얘기를 제가 왜냐? 항상 역사적 교훈이 중요했잖아요. 예. 무엇이냐면 그 같은 정치 이념을 가진 나라들끼리는 예. 서로 동맹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뭐 러시아, 카자흐스탄, 벨라루시가 뭐 아니면 그 자유민주주의 국가끼리 예를 들어서 미국, 한국, 일본. 뭐 일본 이런 식으로는 예. 동맹이 가능하지만 예. 이게 체제와 이념이 다른 나라끼리 동맹은 불가능해요. 안 돼. 그죠. 예. 왜? 나중에 가면은 서로 싸우게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박근혜 정부에서 한중 FTA 맺었는데 자유가 없는 애들한테 무슨 자유무역 협정을 맺어? 그러니까 롯데가 저기 중국 들어가가지고 지금 다 털리고 나오는 거죠. 그렇죠. 안 되는 거예요. 왜? 역사적 사례가 존재해. 예. 뭐 이거 이제 사례가 있었죠. 바로 그게 중국에서 있었던 국공합작이죠. 예. 말로가 안 좋잖아요. 그죠. 비참하죠. 그래요. 안 된다니까요. 예. 또 있었던 게 바로 뭐냐면 홍콩 반환 이후에 있었던 예. 1국가 2체제. 예. 안 되잖아요. 그죠. 안 되죠. 지금 홍콩하고 대만 중국에게 눌려서 온갖 탄압을 받죠. 예.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좌파들이 가는 고려 연방제 가능할까요? 안 되겠죠.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결과가 나와 있어요. 그리고 예. 또 그 좌파들이 얘기하는 고려 연방제라서 뭐라고 합니까? 낮은 단계의 연방제를 유지한다는 거 이미 안 된다고 얘기했죠. 예. 그러면서 또 하나 추가로 얘기하는 건 뭐예요? 지금 남북 통일을 하면은 경제 격차가 크기 때문에 북한 애들이 붕괴된다. 그리고 우리가 통일 비용을 많이 낸다. 그렇기 때문에 연방제를 유지하면서 북한 쪽을 많이 경제적으로 성장시킨 다음에 통일을 하면은 통일 비용의 부담도 적고 통일된 이후의 부담도 적다라는 거짓말을 하죠. 그죠. 왜? 북한이 경제 성장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에게 총대를 열을 테니까. 그죠. 여기 사례가 있잖아. 예. 앞에 그렇게 많은 사례가 있는데 왜 사례를 안 보지? 아니 그 개성단이고 뭐 금강산이고 해가지고 돈 퍼줬더만은 그거 가지고 핵 만들어가 지금 우리한테 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항상 그 낭만적 민족주의의 관점으로 해서 뭐 우리 민족끼리 서로 화합과 번영하자 이런 개소리 하지 말고 예. 바로 역사적으로 있었던 사건을 중심으로 우리나라가 앞으로 어떠한 미래를 가질지를 예측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근데 우리 저기 문재인하고 뭐 임종석 이런 양반들은 왜 이렇게 멍청한 짓을 하는 거죠 지금? 멍청한 게 아니라 예. 걔네들은 돕고 있는 거죠. 조만간에 뭔가 저기 이 머리가 분리되는 사태가 나타나겠네요. 뭔가 영원히 분리되는 그죠. 예. 네, 벌어지죠. 그렇게. 그러니까 이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역사적으로 통일은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잡아먹으면서 된 겁니다. 그러면서 예. 강력한 힘을 가진 나라가 그 나라를 중심으로 통일이 되는 거예요. 서로 화합과 공영 이런 거는 낭만적인 소리예요. 예. 안 돼요 그렇게.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강할 때 우리를 중심으로 통일이 돼야만 자본주의와 자유민주주의가 유지가 되는 겁니다. 예. 왜?
북한이 사회주의와 독재 시스템을 가지고 우리나라 정도의 수준으로 경제 성장하게 되면은 자 이제 통일을 겪게 되니까 통일하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정치 시스템을 안 바꾸려고 그러죠. 우리를 잡아먹겠죠. 예. 자유민주주의 안 된다니까요. 예. 중국이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예. 중국 정치 시스템 안 바꾸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민주주의 안 되니까요. 예.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시진핑이가 자기가 영원한 황제가 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북한도 똑같은 길을 갈 거기 때문에 예. 약할 때 한 대 후려쳐가지고 통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리고 통일이 된 이후의 통일 비용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건 예. 제가 결론 때 얘기할게요. 예. 자, 선물 거래. 예. 자, 그렇다면은 미국이 과연 그러면 중국을 가만히 냅뒀느냐? 91년도 소련 붕괴 이후에 미국의 모든 관심은 다 그 동유럽과 중동이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거기서 어떤 그 무력적인 혹은 그 많은 C자가 들어가는 애들의 그 공작들, C면은 뭐 이런 애들? 캘리포니아 애들이죠. 예. 걔네들이 그쪽에 관광을 많이 갔어요. 예. 갔는데 그런 많은 공작을 통해서 예. 친미 정권을 세우는 일을 했을 때 예. 과연 중국은 가만히 뒀냐는 거예요. 예. 물론 중국을 경제 성장을 시키면서 러시아 견제는 걸 했지만은 그러면서 의심을 버리진 않죠. 왜? 공산주의 국가니까. 항상 경계를 늦추지 않았죠. 그래갖고 중국 애들이 감히 미국에게 반기를 들지 못하게 견제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선물 거래라는 게 있어요. 선물 거래가 뭔지 아십니까? 그 미래가 어떻게 바뀔지를 예측해가지고 뭐 그게 돈을 버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우리가 그 1년 동안 받은 생일 선물을 거래하는 게 아닙니다. 영어로 퓨처, 미래를 거래한다는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 선물 거래는 콜옵션과 풋옵션이라는 게 있는데 예. 콜옵션이라는 건 뭐냐면 사는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 예. 국제유가가 예를 들어 배럴당 100불인데 예. 앞으로 중동 정세가 불어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국제 유가가 배럴당 140불로 오를 것 같다. 예. 그런 거예요. 근데 지금 당장 내가 돈이 없어서 석유를 살 수가 없어요. 예.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그 석유를 파는 한테 야 내가 1년 뒤에 배럴당 100불로 사겠다 예. 라고 해서 계약금을 거는 겁니다. 그죠. 내가 계약금 걸었으니까 1년 뒤에 나한테 예. 배럴당 100불에 팔아야 된다 하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판돈을 딱 이게 거는 거죠. 태어납니다. 예. 그러면 1년 뒤에 만약에 석유값이 140불이 돼도 그 사람은 100불에 팔아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럼 나는 돈을 절약할 수 있는 거죠. 예. 이런 걸 콜옵션이라고 그래요. 음. 그렇게 해서. 근데 만약에 이것이 우리가 예측한 것과 다르게 만약에 유가가 떨어진다. 예.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계약금을 포기하는 거예요. 얘 이따 그냥 그 계약금 먹으라 그래요. 나 그 계약 취소할래. 예. 대신에 벌금으로 계약금은 너 먹어라. 날려 돌려줄 먹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거예요. 그리고서 배럴당 80불을 사는 거예요. 예. 그래도 가격이 싸니까. 예. 이익을 보니까. 풋옵션이면 그 반대 입장이고 그렇죠. 예. 파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예. 국제유가가 떨어질 것 같으니까 미리 풋옵션으로 야 이렇게 해서 팔겠다고 제안을 해서 약속을 받는 거예요. 예. 이건 반대 경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거 생략을 하겠습니다. 예. 지금 너무 시간이 많이 가고 있어요 우리가. 그래. 자 그래서 이게 그때 당시 유가의 변동 그래프인데 예. 우리가 아까 김스트라다무스처럼 예. 미래를 알 수만 있다면 예. 우리는 이 원자재를 사는 이 거래에서도 예. 엄청난 돈을 절약할 수가 있어요. 예. 그러면 더 많은 기름을 우리가 살 수가 있게 되죠. 그죠. 그러면 우리는 미래를 알기 위해서 엄청난 그 노력을 해야 됩니다. 폭포에 앉아서 가부좌도 틀어야 되고 엄청난 뭐 예. 100일 동안 기도를 해야 되고 예. 하면서 이 대안이 열리는 예. 이러한 일을 해야 되는데 예. 그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예. 그런 거 아니더라도 우리는 100% 미래를 맞출 수 있는 청력을 가지고 있어요. 아 내가 미래를 만들면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게? 그래서 돈 주고 야 저 파이프라인 터뜨려 이러면 되지. 아니 돈을 둔다는 얘기는 저희가 안 했습니다. 아 그래요? 이런 큰일 나셔서 예. 저는 그런 걸 한 적 없어요. 예.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인데 갑자기 예. 내 예지몽 속에 예. 어떤 그 이슬람 테러리스트들이 예. 그 석유 공장을 정유 공장을 공격한다든가 유조선을 침몰시키는 예. 이 노스트라다마스가 예지몽을 꾼 거예요. 아. 5년 내에 며칠 날 그런 일이 막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돈 주는 거 없이. 너무 꿈이 생각해서 예. 막 날짜를 기록했어요. 예. 그리고 나서 이때 유가가 오를 것 같아. 예. 이때 내가 빨리 기름을 사야겠다 해서 예. 내가 베팅을 딱 했어요. 예. 콜옵션을. 예. 그런데 정말 그 날짜 그런 기적과 같은 테러리스트가 나타나서 유가가 상승합니다. 예. 그러나 돈 벌죠. 이 궁금하신 분들은 월화수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오후 2시에 오십시오. 그렇죠. 예. 그걸 또 석유를 파는 예. 사람의 입장에서도 예. 이거 좀 장사가 안 돼. 예. 이번에 자기 딸이 그 생일이라서 내가 디즈니랜드를 하나 건설해줬더니 예. 돈을 너무 많이 썼어. 예. 이 카자흐스탄의 그 석유 회사들은 자기 딸을 위해서 디즈니랜드 건설했어요. 내가 그거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건설해도 좀 지출이 많아서 이거 수익이 딸려. 이번에 자기 직원들 보너스를 주는데 보너스 줄 돈이 없네. 예. 그래갖고 이번에 기름값이 올랐으면 좋겠는데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파이프가 터져라 하고 기도하겠죠. 그죠. 알레딘 앰프를 만지작거리죠. 소원을 빌죠. 진리에게. 소원이 무엇이냐. 터져라 파이프라인. 그렇죠. 예. 그랬더니 갑자기 뻥 터지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바로 풋옵션에서 예. 엄청난 이득을 보고. 음모론을 좋아하시는 분은 수요일 2시에 오십시오. 그렇죠. 예. 그러니까 바로 요때 사서 이때 팔면은 콜옵션 때 많은 돈을 벌고 판매자에서는 요때 사서 요때 하면은 또 많은 이익을 보죠. 예. 미래를 100% 맞추는 거예요. 예. 엄청난 예지몽의 능력. 아. 그렇죠. 이런 초능력을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예. 네. 그러려면 우리는 미륵하고 아주 친분을 많이 쌓아야 돼요. 이 미륵 사상인가? 그렇죠. 이래야만 우리는 굉장히 예. 적은 돈으로 많은 원유를 사는 예. 이게 다 국익의 보탬이 되는 그죠. 거죠. 예.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제가 이렇게 그 중국 깃발을 했는데 이 당시에 중국은 많은 돈을 경제 성장하면서 벌은 많은 그 당시에 진짜 중국에도 월급을 한 달에 50불을 주면서 예. 아주 코딱지만한 마진. 예. 예를 들어서 그 연필을 70억 개를 팔아서 예를 들어 100불의 마진을 남겼다. 예. 이런 마진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마진을 차곡차곡 쌓은 돈들이 바로 이런 선물 거래에서 예. 많이 없어졌어요. 한 방에. 네. 예. 그러니까 중국 애들이 버는 돈들이 저축이 안 되는 거예요. 저축이. 저축이 안 되고 갑자기 막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누군가의 꿈에 의해 가지고. 노스트라담스가 도와줘요. 예. 누군가의 꿈에 의해 가지고 그렇죠.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애들이 많은 돈을 저축을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 기술 투자라던가 예. 임금 인상에 이게 힘들어지죠.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임금이 저임금이고 예. 맨날 기름에 허덕이고 이런 것들이 발생하는 것이죠. 예. 그 물가는 엄청나게 올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망하겠네 조만간에. 아주 힘든 거죠. 근데 중국이 그런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지금 중국 애들이 미국을 이긴다는 얘기를 들 때가 나는 예. 미쳤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길 수 있냐고. 어떻게 이길 수가 있는데 왜 문재인은 중국에서 배팅합니까? 개미인가 보죠. 주식 투자에서 큰 손이 돈을 벌고 개미는 잃거든요. 예. 우리는 개미에 속하나 봅니다. 아 이거 그냥 발표 죽을 수가 있는데. 큰 손이 돼야 되는데. 이 보면 중국도 석유가 나는데 한 90년대 중반서부터 워낙 중국의 소비 시장이 성장하다 보니까 석유의 그 자체 생산만큼은 만으로는 충당이 안 되는 엄청난 석유 수입국이 됩니다. 예. 돈이 보이죠. 돈이 보여. 돈이 쫙 빠져나가겠네. 엄청난 소비 시장이 생겼는데 여기다가 엄청난 기름값을 높여서 판다면은 예. 미국이라기보다 그 석유 회사들은 엄청난 마진을 먹겠죠. 예. 자, 그런 이 엄청난 마진을 먹기 위해서 그럼 석유 회사가 그 어디 건가요? 미국 건가요? 여러 나라 있죠. 예. 보통 세븐 시스터즈라고 해서 아. 7자매. 예. 뭐 쉘도 있을 거고 뭐 그렇죠. 엑선 모빌 뭐 BP 뭐 등등. 그렇죠. 세븐 시스터즈라고 합니다. 예. 이거 한국말로 번역하면 뭡니까? 뭐죠? 칠공주파. 예. 칠공주파. 예뻐요. 예. 예쁜데 성깔이 더러워요. 그런데 예. 이런 애들인데 이 성깔을 건드리면 안 돼. 예. 여자가 화나면 남자가 더 무서운 거 아시죠? 예. 이 시스터즈 건드리면 안 돼요. 예. 건드리는 애들이 있어요. 가끔가다. 그런데 이렇게 중국인들이 막대한 소비를 하니까 여기다가 진짜 기름값 올려 팔면 엄청난 수익이 되지 않습니까? 예. 기름값을 올리고 싶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중동에 분쟁이 생기면 되겠죠. 그렇죠. 예. 근데 우리가 그 증권가 방송이라든가 이런 예. 주식지라시 방송을 보면 걔네들은 어떤 거짓말을 할까요? 뭐라고 거짓말해요? 중국이 급속한 경제 성장을 해서 예. 소비 시장이 늘면서 예. 공급이 딸려서 수요가 늘고 공급이 딸려서 기름값이 인상되게 되었습니다. 아, 그죠. 그런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죠. 예. 이런 말이 되면서 물론 그게 아주 틀린 말은 아니지만은 더 큰 요인이 있다는 것이죠. 음. 보이지 않는 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이시스라는 애들 있죠. 알라 아크바르라고 써있는데 알라는 위대하다. 예. 아이시스 그룹들인데 그 얘네들이 활동을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 인류의 그 예. 어떤 추위와 배고픔을 구제를 해줍니다. 예. 이런 사례가 있었어요. 굉장히 이상한 일이었는데 근데 네. 조금 앞에 얘들이 들고 있는 무기들은 M16, 뭐 M60, M2 뭐 이 전부 다 메이드 인 USA네요? 네. 왜 그럴 것 같습니까? 아이시스가 메이드 인 USA 들고 다니냐? 네. 모르겠어요. 왜 그럴 것 같습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오늘날 우리가 후진국을 가면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야 쟤네들한테는 뭐 루이비통 아니야? 이런 얘기 하는데 예. 다 합니다. 예. 얘네들 좋은 거 다 알아요. 아 그래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저기 우즈베키스탄 가서 메이드 인 차이나 짝꿍 선물 하잖아요. 예. 화냅니다. 아 그래요? 다 알아요. 예. 이제 모든 세계 인류가 세계 표준화가 됐기 때문에 좋은 거 나쁜 거 다 알아요. 아 미국 무기가 좋다는 걸 알고 있네. 그러니까 테러리스트는 이제 명품화 되는 거죠. 아 그렇군요. 명품화. 예. AK 소총 안 좋아요. 예. 질이 안 좋거든. 그럼 어쨌든 간에 자세한 그 백그라운드 이야기를 듣고 싶은 분은 네. 오라수
오후 2시에 오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예. 명품을 좋아합니다. 예. 그래야 간지가 나거든요. 이게 예. 테러리스트 활동을 해서 간지가 나게 싸울 수 있죠. 예. 이 캠코더 카메라도 예. 이런 거 메이드 인 차이나보다는 소니라든가 예. 삼성을 쓰다든가 그렇죠. 이래야 되거든요. 네. 그렇군요. 예. 그래서 근데 얘네들이 그 등장하는 데는 굉장히 어떤 그랜드 크로스와 같은 우연의 일치가 있었습니다. 예. 그것이 무엇이냐? 2014년 2월 24일인가? 예. 그때 그 러시아 애들 같은 러시아가 아닌 러시아인 듯한 이상한 애들이 예. 갑자기 크림반도에 나타나요. 예. 복면을 쓴 이상한 애들이. 예. 근데 크림반도를 점령합니다. 예. 그래갖고 그때 당시에 러시아 애들은 아닌데 러시아어를 씁니까? 그런 애들이 나타난 거예요? 네, 아. 그리고 러시아 깃발을 좋아하는 이상한 애들이 있어요. 예. 이런 크림반도를 점령한 거예요.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야. 예. 미국에서도 야 어떻게 저런 놈들이 쳐들어온 걸 가만히 둘 수 있냐? 유럽연합 너 나랑 같이 힘을 합쳐서 러시아 얘들 박살내자 그랬더니 예. 이게 항상 이 미국 영화에서 보면은 프랑스 애들이 나쁜 놈으로 나옵니다. 예. 그거 아세요? 얘들 항상 뒤로 빠지잖아요. 항상 뒷담화치는 정책을 많이 해요. 이 애들. 예. 그러니까 프랑스 같은 애들이 협조를 안 하는 거예요. 예. 유럽연합의 큰 축이 프랑스인데 예. 프랑스가 협조를 안 하고 자꾸 딴지를 거는 거예요. 우리 대화로 해결하자. 예. 막 이런 식으로. 뭐 러시아한테 책 잡힌 게 있나요? 프랑스에 제가 예전에 얘기했잖아요. 예. 프랑스는 러시아를 장모의 나라로 합니다. 그래요? 엄청난 러시아 여자들이 프랑스에 가서 결혼을 했거든요. 아. 처가를 건드리면 안 되죠. 예. 왜? 부인이 무섭잖아요. 아, 그래. 정말 트럼프가 아니 그때 오바마니까 미국 대통령의 말보다 부인의 말이 더 무섭죠. 예. 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아.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빨리 이 크림반도에 들어온 러시아인인 것처럼 보이는 얘들을 쫓아내야 되는데 예. 원활한 활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골든타임을 놓쳤죠. 예. 이 애들이 점령하고 막 국민 투표한다고 해서 쪽수를 밀어붙여서 이게 점령했단 말이에요. 이 러시아의 파이프라인이 이 북유럽이나 유럽 쪽으로 들어가니까는 이 러시아가 파이프라인을 끊을 거를 이렇게 두려워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지. 새가슴이 된 거예요. 프랑스. 네. 그러니까 이게 이 프랑스도 맨날 그 미국 애들이 주둔하는 것 때문에 얘들 국방비를 들 쓰면서 예. 맨날 와인 처마시고 그리고 이제 샹숑 부르고 예. 이러면서 아주 탱자 놀다가 이제 정작 위기가 닥치니까 예. 자기 나라인데도 자기 나라의 국방을 소홀히 하는 거예요. 예. 근데 뭐 어떻게 해요? 미국이 나설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미국이 시둥시둥 나서고 싶은데 이게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에요. 근데 기적과 같이 여기서 아이시스가 나타나더니 예. 중동 지역에 혼란을 일으킵니다. 뭐 어떻게 해요? 여기 원유 산지를 다 장악해버리네요. 마구마구 예. 잠식해버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위기가 이게 어떻게 돼요? 그러면 미국이 전략적 고려를 할 때 지금 어디를 먼저 지금 방어해야 됩니까? 예. 중동이에요. 중동이 예. 그래서 중동을 막 방어하면서 그 당시에 막 아이시스 애들을 때려잡기 위해서 치열한 전쟁을 했는데 예. 그 치열한 전쟁을 하다 보니까 아이시스도 무기가 필요하잖아요. 예. 그래갖고 무기도 마구마구 사들입니다. 명품을. 미국산을. 미국이랑 싸우기 위해서는 더 좋은 무기가 필요하잖아요. 예. 이 세상에 미국보다 더 좋은 무기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예. 그럼 미국 무기 사야죠. 돈 어디서 사요? 얘들이 그때 당시에 뭘 했냐면은 그 네. 작물로 네. 자기네들이 점령한 지역에 원유를 팔았습니다. 아, 원유를 갖다 유럽에 팔고. 당시에 국제유가가 배럴당 140불이었는데 네. 얘네들이 파격세에 의해서 배럴당 30불에 팔아요. 야, 그럼 그거 사야겠네, 유럽 애들이요. 이러니까 또 이 프랑스 이 얍실한 놈들 네. 놈들이 갑자기 제일 먼저 유조선 연대 갖다 대요. 네. 야 나에게 싫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터키가 돈을 엄청 벌었겠네, 이게 중간 유통이나. 저는 그런 얘기 한 적 없어요. 아, 그렇습니까? 난 어떻게 알았지? 글쎄 말이에요. 예. 직원이 뭐예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월화수 오후 2시에 오셔서 듣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이러면서 이 프랑스 이 얍실한 놈들 예, 예. 또 잽싸게 또 배를 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랑스에서 얍실하다 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래갖고 이제 석유를 사고 엄청난 마진을 또 먹는 거지. 예, 예. 와,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프랑스에도 이제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이제 말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이제. 방울이 터졌나?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 부인 눈치를 막 했다가 갑자기 야, 입 닥쳐! 그러더니 우리는 러시아를 아주 강력히 제재해야 된다. 예. 그런데 미국이랑 같이 공개해서 예. 지금까지 러시아에 대한 강력한 경제 제재를 해서 러시아가 아주 그로피 상태가 됩니다. 완전 개작살 났죠. 예. 박살난 거예요. 지금 러시아가 지금 비틀비틀합니다 지금. 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막 미국에서 막 우리나라에다가 항공모함 3대를 보내도 러시아가 아무 말도 못하고 말 한번 잘못했다가 국제유가 떨어질까 봐 이분 일감을 그쳐 그냥. 응?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예. 고마운 거죠 진짜. 그 지금 갑자기 얘들이 지금 아이시스가 사라져가지고 지금 아시아로 온 거 아닙니까? 제가 그때 예언했잖아요. 예. 방송에서. 예. 조만간 시리아에서 아이시스가 사라지고 예. 아시아로 올 것이다. 예. 특히 필리핀으로. 필리핀 저기 트럼프가 누구죠? 저 두테르테한테 야 노래 한 곡 불러봐 하니까 불뜨길라가 노래 부르던데. 그렇죠. 예. 그 전에 다른 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민다나오가 초토화됐잖아요. 그렇죠. 걔들 이제 아이시스 잡으려고 이제 필리핀 특수부대가 350명인가요? 네. 들어갔다가 몰살당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이 싸운 놈을 예. 그래갖고 개박살나죠. 그래서 제가 그다음 뭐라 그래요? 다음에는 동남아시아로 갈 것이다. 갔잖아요. 태국 뭐 미얀마 뭐 갔잖아요. 예. 다음은 한반도로 올 수도 있다. 아직 안 왔어요. 아니 5명 들어왔다고 뭐 그때 나오는데 뉴스에. 그러니까 제가 제 강의 지금 IST잖아요. 예. IST 트레이닝이고 아직 얘네들이 우리 예. 그 교실에 연수를 받으러 안 온 거 보니까 예. 아직 얘네들이 움직이진 않겠네. 아니 교통 체증 때문에 오는데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요. 아니면 그 우리 사장님들이 너무 노동을 빡세게 해주려고 예. 지금 퇴근을 못해서 지금 공장에서 일하고 있어요. 뭐 그럴 수도 있고. 예. 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역학관계 예. 잘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아이시스가 빠지면은 음. 누가 좋겠습니까? 아이시스가 빠지면 이 중동에서. 러시아가 좋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러시아가 좋죠. 왜 아이시스가 빠지면 국제여건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예, 그죠. 그래서 그때 했잖아요. 만약에 시리아에서 아이시스 군이 사라진다면 국제여건이 올라갈 것이다. 국제기가 지금 뭐 거의 한 80% 가까이 올라가는 거예요. 제가 말한 대로 그대로 됐죠. 그러니까요. 아. 보이지 않는 선. 예. 제가 예언한 대로 다 맞잖아요. 그렇습니다. 내가 했잖아요. 내가 맞출 수 있다고. 어떻게 저 종석이하고 제인이는 어찌 됩니까? 이게 피부 색깔이 파래. 예. 피부 색깔이 파래서 좀 화장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유체 이탈한 사태가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예. 이거 파이프라도 파랗네. 그러고 보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교훈은 뭐냐? 예. 항상 우리가 상상할 때, 예. 항상 우리가 생각하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절대적인 게 없다.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 중동에서 어떤 분쟁이 발생하면은 그 국제 유가는 뛰었습니다. 예. 하지만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라는 것을 우리는 분쟁이 일어났는데 갑자기 유가가 확 떨어지네요. 번지 점프를 합니다. 확 떨어지는 거예요. 예. 이럴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왜? 예. 어떤 사안을 볼 때 좁게 보지 말고 좀 예. 넓게 봐야 된다. 왜? 예. 세계 경제는 물고 물려서 움직이기 때문에. 예. 넓게 보니까는 아우 씨 뭐 경화하고 뭐 이런 애들도 다 유체가 이탈할 것 같은데. 그렇죠. 몸과 마음의 분리되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봐야 되고 예. 모르겠으면 우리한테 물어보라니까. 예. 그랬잖아요. 네가 와라. 항상 그러잖아요. 궁금하면 네가 와라. 네가 와라 연구소. 그럼 난 절대 가지 않겠다예요. 예. 그래서 또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예. 이 서브프라임 모기지론도 그 많은 교훈을 배울 수가 있는데 지지거네. 미기 생각나네. 미기. 예.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은 굉장히 제가 봤을 때 작품이에요. 예. 저는 이 공작이라는 거를 얘기를 하는데 저는 공작이라고 보기보다는 작품이라고 얘기합니다. 예. 왜? 너무나 뛰어날 때는 저는 작품이라고 해요. 왜? 예. 너무너무 대단하다. 예. 대단하다. 예. 제가 이제 그 이유를 얘기할 텐데 2001년도부터 해서 미국에서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이라는 상품이 나옵니다. 예. 프라임이라는 건 최고예요. 예. 서브프라임이라는 건 그보다 밑에. 예. 즉 이 돈을 빌리는 사람들은 부자가 아니라는 소리예요. 아, 예. 이런 사람들이 돈을 빌리는 주택담보대출인데 이때 당시에 미국의 금리가 보십시오. 뚝뚝 떨어집니다. 예. 그래서 금리가 떨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예. 사람들이 대출을 많이 받아서 그 당시에 집을 사요. 그래서 보면은 대출을 받는 숫자가 막 증가합니다. 예. 왜?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집을 사요. 그러니까 집값이 막 올라가요. 예. 그래서 많은 미국 사람들이 야 금리가 싸니까 빨리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집을 사자. 왜? 집값이 오르니까. 예. 그래서 집값이 올랐을 때 팔면은 마진을 먹을 수 있다. 예. 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다 같이 동시에 팔면요. 그러면 이제 레밍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레밍이 되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그런 생각으로 다 했는데 그 개개인이 예. 모이니까 많은 숫자가 되는 거죠. 이거 폭락해버렸다는 그렇죠.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의 한 가지 단점은 뭐냐? 2년 뒤에는 반드시 원금을 상환해야 돼요. 아. 근데 서브프라임이에요. 그러니까 돈이 별로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뭐 아시아계 뭐 갓 이민간 뭐 히스패닉이나 뭐 차이나 중국 애들 뭐 한국 애들 이런 사람들이 이 서브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때 당시에 그 많은 피해를 입어요. 그래서 2년 뒤에 집을 팔려고 내었더니 웬걸 동시에 예. 그때 진짜 그랜드 크로스가 이루어졌다고. 우주의 이 모든 행성 월화수목금토일이 예. 그랜드 크로스를 이룬 거예요. 예. 그러면서 지구 멸망이 아니라 미국 부동산 멸망에 나타난 거야. 예. 그래가지고 집값이 폭락하니까 와라라라 그냥 무너진 겁니다. 예.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사람들이 동시에 집을 파니까 집값이 폭락하면서 예. 주택 담보의 가격이 빌려준 가격보다 떨어진 거예요. 예. 그러니까 미국의 은행들이 위험하다 그러면서
이자를 올립니다. 예. 그리고 어떻게 돼요? 죽은 거예요. 왜? 어차피 이 사람들은 따로 이 주택담보 이상의 능가하는 수입을 벌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죠? 야 원금 갚아 그러면 결국 집을 팔 수밖에 없는 그럼 뭐 거예요. 세탁소 이런 거 돌리고 슈퍼 조금 하고 뭐 그런 거 아닙니까? 네. 자영업하고. 그래가 조금 번 돈을 탈탈 다 털렸다는 거네요. 털리면서 바로 이렇게 된 거예요. 그 당시에 100만 불을 빌려서 집을 사고 네. 2%의 이자를 냈던 사람이 예. 2년 뒤에 이렇게 빚을 갚으려고 집을 팔았더니 집값이 폭락을 해서 예. 100만 불짜리 집이 0.5만 불이 된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집을 팔았는데 0.5만 불의 빚이 있어요. 플러스 이자가 올라서 이자도 그대로 내는 사람이 발생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집도 잃어버리고 빚도 생기고 예. 이자도 내는 사람이 발생한 완전 거예요. 박살이 났죠. 이런 역 같은 상황이에요. 네. 그렇군요. 박살이 난 거예요. 예. 미국 국내, 그때 이 미국 국내, 미국은 다민족 국가잖아요. 그죠. 누가 많이 피해를 봤을까요? 뭐 중국 애들 많이 피해가. 아, 빈고죠. 빈고. 쪽수가 많으니까. 예. 빈고. 그럼 결과적으로 이거 중국 애들 돈 뺏으려고 했다고 봐야 됩니다. 아니죠. 중국에서 돈 뺏으려 한 건 아니죠. 네. 왜냐면 계획서에 다 써있었어요. 아주 조그맣게. 글자가 잘 안 보이게. 조그맣게 써있었어요. 네, 투명하게. 그렇죠. 현미경으로 봤어요. 사인하기 잘 봐야죠. 네. 그러니까 이거 본인의 실수죠. 고객님 죄송합니다. 호객님 돼버렸네. 그렇죠. 네. 근데 물론 이 와중에 뭐 중국만 손해 본 건 아니고 이제 뭐 한국에서도 손해를 보고 일본도 손해를 보고 그랬어요. 그래서 집값이 떨어지는 거라며. 예. 이런 피해가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피해가 바로 전 세계적으로 일어난 거예요. 그 CDS라서 양도성 채권인가 뭐 예. 그런 식으로 해서 만드는데 이게 뭐냐면 이 세상의 재산은 동산과 부동산으로 나뉩니다. 예. 부동산이라는 건 안 움직이는 거. 예, 그죠. 예. 즉 집과 토지. 예. 그리고 동산이라는 거는 현금과 금융이에요. 예. 근데 오늘날은 워낙 산업이 발달되다 보니까 동산도 부동산을 만들 수 있고 예. 부동산도 동산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예. 그게 무엇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동산이 부동산이 되는 경우는 무엇일까 하는 겁니다. 예. 무엇일 것 같습니까 그게? 그게 양도세 뭐 채권인가? 아니죠. 예. 그거는 부동산이 동산이 될 때. 예. 예. 아. 네. 뭐 모르겠습니다. 예. 이 동산이 부동산이 되는 게 바로 국채예요. 아, 국채. 그렇죠. 제가 좋아하는 예. 그 CIA로부터 받고 싶어하는 북한의 국채. 아, 그렇습니다. 이런 국채들. 왜냐 이거는 30년, 50년 장기로 묶이다 보니까 팔 수가 없어. 예. 그러니까 부동산처럼 빨리빨리 안 움직이다 보니까 예. 동산이 부동산처럼 되는 경우. 아, 그렇습니다. 묶이는 거죠. 얼음땡처럼. 예. 예. 그런데 부동산이 동산이 되는 경우가 바로 이런 CDS 아. 이런 거예요. 예. 이번 그러면 우리는 저기 후원금은 CD에서 받아줍니까? 안 돼요. 안 돼요? 위험해요. 아, 북한 채권은요? 아 그건 괜찮아. 아, 그래요. 예. 북한 국채는 짭짤합니다. 예, 괜찮습니다. 네, 이거 좋은 거예요. CD에서는 안 받아주고. 안 돼, 이건 안 돼. 예. 이거 위험해. 이거 받으면 빨리 돌려야 돼요.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 방송 보시는 이제 CIA 본사에 계신 분들 우리 CDS는 안 받는데요. 박사님입니다. 저희 그 김일성 얼굴 그려진 미국 북한 국채 좋습니다. 이거. 그런 거 받아준대요. 왜 곧 통일이 될 수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우리가 그 북한 토지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듯이. 네. 예. 어쨌든 이렇게 되는데 이런 식으로 이거를 금융상품화해서 예. 미국의 은행들이 예. 아시아 은행에 가가지고 야 미국의 집값이 오르고 있지 않냐? 음. 너희들 투자해라는 거예요. 예. 어떻게 집을 내가 살 수 없다 돈이 없는데 예. 걱정하지 마. 지금 미국 집값이 1억인데 너희들 100명 투자자를 모집해. 그러면 너희들이 각각 100만 원씩 내면 맞나? 그럼 예. 그러면은 1억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집값이 오르면은 나중에 집을 팔아서 너희들에게 이익 배당을 해주겠다. 그런 상품을 막 팔았군요. 네. 예. 그래서 이게 쫙 피라미드 판매를 해버린 거예요. 예. 그런데 2년 뒤에 집을 팔았는데 웬걸 동시에 파는 바람에 예. 집값이 폭락한 거예요. 아. 그래서 아작이 난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채권이 날아간 거예요. 그럼 이 아시아 국가들은 돈을 떼인 거네요? 아니죠. 뛰다니요. 예. 모든 투자는 예. 본인이 책임을 지는 겁니다. 아. 그래서 본인이 잘못한 투자는 예. 본인이 책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날려먹었군요. 날려 먹었죠. 그래서 네. 이제 전화 한 통이죠. 고객님 죄송합니다. 고객님의 잔고 X는 빵원입니다. 이런 식으로 메시지가 와버린 거예요. 아, 그래요? 눈물을 연하게 흘린 거죠. 또 저기 마포대교에서 많이 뛰어내리신 것 같은데. 그렇죠. 다 번지 점프 하는 거죠. 예. 근데 마포대교에 떨어진 숫자보다는 황하강에 떨어진 숫자가 더 많았어요. 아, 그렇군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막 발생한 예.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결국 중국은 미국의 금융전쟁에서 졌죠. 그 피 같은 저축한 돈들이 확 나오는 거예요. 연필 70억 개 팔아가지고 그렇죠. 조금 남긴 거. 그러니까 중국은 내수시장이 약하잖아요. 예. 중국 농민공들은 예. 기껏 벌어봐야 월급이 거의 100% 다 먹는 거랑 집세로 다 날아가요. 예.
그 중국의 부자들이나 투자 여윳돈 자금이 있죠. 예. 이 여윳돈 자금이 다 그냥 휙휙 날아간 거예요. 미국 애들이 다 빨아먹은 거예요. 미국에 투자해서 아. 날아간 거예요. 예. 그래서 아니 그 중국의 그런 식량이나 뭐 돼지고기 이런 것도 다 보니까 미국 업체들이 다 공급을 하더만요.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중국의 개혁개방 초기에 어디가 개발되냐면 샹하이가 개발되고 예. 그 다음에 홍콩 옆에 있는 신천 뭐 자치구, 예, 예. 중국 남부죠. 예. 이렇게 해서 뭐 복건성 이런 데가 공업 단지가 많았거든요. 예. 이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이후에 예. 미국이 금융이 박살나면서 미국 경제가 위기에 처하자 예. 괜히 중국의 그 제조업 단지가 다 부도가 납니다. 예. 미국이 아프니까 중국이 망했어요. 아. 왜 그럴까 하는 거예요. 글쎄요. 이상한 일이 발생했어요. 아니 저 궁금하신 분들은 월화수 네. 오후 2시에 김정민의 국제전략연구소로 강의 들어오십시오. 아유 중간중간 PPL 잘 넣네. 네. 영업했던 그 가닥이 있는데. 예. 목요일, 금요일은 저녁 7시입니다. 저녁도 드려요. 맥주도 드리고. 그렇죠. 예. 토요일은 2시. 이게 보세요. 미국 안에 네. 유럽과 아시아인의 투자 비율을 보면 예. 그 당시에 많은 투자 자금이 미국으로 막 몰려옵니다. 예. 그게 어디로 다 가냐면 바로 이 미국의 부동산 시장이에요. 예. 부동산에 직접 뛰어들거나 혹은 부동산을 가지고 만들었던 각종 금융상품 있죠? 예. 이쪽으로 다 들어가요. 그러니까 미국의 동산과 부동산 예. 어느 쪽을 들어가든 다 이 투자는 이 부동산하고 관계가 있는 예. 관련 상품들이었어요. 이쪽에 들어갔는데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이 2007년 말서부터 해서 2008년으로 해서 걸쳐서 발생했거든요. 예. 근데 이때 당시에 미국에 들어온 그 투자자들의 비율을 보면은 2007년 9월에 유럽인들이 확 들어옵니다. 예. 그러니까 막 투자하면서 이때 막 부동산이 막 호황했대요. 그래서 이거를 보고서 아시아인들이 돈이다! 그러고 막 들어와요. 갑자기 유럽인들의 비율이 확 증가합니다. 예. 그러니까 아시아인들이 돈이다! 하고 막 들어왔는데 예. 막 아시아인들이 들어올 때 유럽인들의 비율이 훅 떨어집니다. 아. 그 뒤에 갑자기 아시아인들의 비율이 유럽인들의 비율에 거의 90%에 육박할 때 부동산이 붕괴돼요. 아. 그래서 누가 피해를 받냐는 거예요. 뭐 중국이 제일 많이 받겠죠. 그렇죠. 주로 아시아인이라고 했지만 예. 거의 대부분이 제가 이때 기억하는 게 야 이씨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회사 다니다 그만두고 서울시 공무원 시험 쳐가지고 서울시 공무원으로 싹 들어가 버렸거든요. 잘 피해갔네. 그래가지고 한 1년 잘 뽀려 먹었어요. 예. 그래요. 이런 일들이 발생이 되는 예. 거예요. 그래서 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예. 그러니까 지금 중국이 초창기 성장할 때 예. 그 중국의 산업은 제조업이었어요. 예. 값싼 제품 팔아서. 그러니까 중국의 일반 국민들은 돈이 없어요. 그죠. 그 돈 번 사람들은 다 이 공장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돈을 번 겁니다. 예. 이 사람들이 벌어서 번 돈들이 다 이렇게 미국에 투자가 됐어요. 그리고 이 돈들이 날아갔어요. 아프지 아파. 예. 그러면 그 당시에 중국의 제조업이 무너졌냐요? 예. 물론 무너졌어요 많이. 예. 무너지지만 다 무너지진 않죠. 예. 그러면 그때 당시에 그 중국의 그 공장을 가진 사업가들이 왜 안 망했냐는 겁니다. 물론 망한 사람도 있지만 안 망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 안 망하고 계속 공장을 돌려서 물건을 만들어서 팔았습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했냐는 거예요. 어떻게 알겠죠? 누군가 투자 자금을 대줬으니까 안 망한 거죠. 아 그럼 미국에서 뭐 단기 한머니가 들어왔다는 건가요? 여기 보이시죠? 뭐 그래프 보고 대답하는 거 하나 이거 봤죠? 지금 견눈질하는 다 봤어 내가. 저를 보고 얘기했어. 이제 견눈질하면 안 돼요. 컨닝하면 안 돼요. 들켰네. 네. 이거 보세요. 2006년도까지는 네. 중국에 들어오는 모든 투자가 여기 보면은 무역 이게 돈은 버는 돈. 네. 그 외에는 FDI 외국인 직접 투자. 예. 이 외국인 직접 투자가 다 뭐냐? 중국의 공장이 되는 거예요. 예. 미국에 싼 그 제품을 공급받기 위해서 만들었던 예. 그런 이런 시설 투자였어요. 예. 그런데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이 그 즈음서부터 해서는 정체불명의 빨간색의 투자 자금이 들어옵니다. 예. 벌써 빨간색 뜨겁잖아요. 이게 학문이에요. 예. 단기성, 차관이에요. 예. 이게 들어온 거예요. 그러더니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하던 바로 2008년 초반 예. 1사분기 때 이때는 엄청난 양의 금액이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설비 투자나 이런 것들이 훅 줍니다. 그럼 중국이 엄청난 피를 받겠네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그 중국의 그 부자들이 투자한 자금이 날아가면서 중국의 많은 부자들이 부도가 날 위기에 처했죠. 예. 개중에 부자가 난 사람, 부도가 난 사람들이고 예. 그랬는데 일부 구제받은 사람들은 많은 빚을 지게 됐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결국 피를 흘린 거 아닙니까? 이게 피 색깔 아닙니까? 그렇죠. 피 본 거예요. 예. 이게 빨간색. 이 원래 무사들은 이렇게 싸울 때 네. 적의 피가 묻으니까 네. 제가 얘기했죠.
이 얼룩지면 안 되니까 예, 아예 빨간색 옷을 입는다. 그래서 이 한무늬 색깔은 예, 빨갛다. 예. 전투적인 돈입니다. 전투적인 돈. 예, 피를 부르는. 예, 그 투자국의 피가 팍팍 튀기니까 예. 빨간색 돈이 들어옵니다. 예. 이렇게 된 거예요. 빨리 넘어갈게요. 그래서 또 이 당시에 중국은 수출도 별로 안 됐어. 요 예. 시기에 예. 이 서브프라임 모건 이론이 나던 시대에 요 시기에는 예. 중국이 수입을 더 많이 하고 수출을 덜 합니다. 왜? 예. 제조업이 붕괴됐다니까요. 예. 많은 회사들이 제조업이 붕괴돼서 부도가 났습니다. 이 당시에 중국의 조선소들이 뭐 3,000개나 있었는데 뭐 거의 100개 미만으로 떨어졌어요. 네. 다 망하고. 많이 붕괴됐어요. 예. 붕괴가 됐기 때문에 수출을 못하는 왜? 회사가 부도났기 때문에. 예. 그 일부는 외국인 자본에 의해서 부재를 받죠. 예. 이런 상태가 있었던 거예요. 그랬는데 당시에 하버드 대학교나 뭐 존 홉킨스 대학 이런 데서 어떤 연구 논문이 나오냐면 예. 제국의 종말 그래가지고 미국의 시대는 가고 중국의 시대가 열렸다 예. 이런 식으로 해서 엄청난 보고서가 마구마구 써지고 예. 막 미국의 그 하버드 학자가 그 북경대학 인민대 이런 데 가서 막 연설을 해요. 예. 그래서 막 피눈물 흘리면서 막 연설을 합니다. 세계 경제가 우리 미국의 어리석은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붕괴가 됐기 때문에 엄청난 큰 실수를 저질렀다. 예. 이런 미국이 저지른 이 뒤처리를 우리는 할 돈이 없으니까 너희들이 해다. 와, 그럼 중국이 와 좋아했겠네요. 존나게 좋아하죠. 네. 그러면서 우리가 드디어 미국을 대칭해서 세계 경제의 흐름을 안정화시키고 주도적인 국가가 될 수 있다. 라면서 마구마구 외환 보유고를 풉니다. 예. 곡한의 열쇠를 딴 거예요. 그래서 그때 우리나라도 많은 그러한 구제금융을 예. 받게 됩니다. 예. 뭐 우리뿐만이 아니에요. 뭐 아프리카, 뭐 기타 등등의 많은 나라들이 중국 돈이 들어오면서 세계 경제가 다시 살아나죠. 중국이 지금 뭐 달러가 한 1조 이상, 1조 달러 이상 탁 풀어진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러니까 엄청나게 풀리면서 그때 당시 금융위기였던 많은 주변 국가들이 살아나요. 예. 근데 정작 중국 내부 안을 들어가면 많은 중국의 제조업이 도산당했고 예. 그 살아남은 국가들이 왜 중국에서 돈을 쭉 퍼주다 이거 뭐라? 내 생활비가 없네? 이렇게 된 거예요. 아. 내가 100만 원 월급을 받는데 100만 원을 남은 위에 썼어요. 예. 근데 내 생활비가 없어. 그래서 어떻게 돼요? 예. 돈을 꿉니다. 예. 단기성 채권으로. 박사님 지금 시간이 2시간 넘었는데 우리 독자들이 엄청 피곤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오늘 끊을까 그러면? 여기서 끊고 저 궁금하신 분들은 네. 월, 화, 수 오후 2시입니다. 예. 수요일 날은 그 음모론? 네. 음모론하고 화요일 날은 고대 상고선을 좀 하시겠습니까? 그럴까요? 예. 네, 그래요. 어우 힘들어 죽겠어 예. 진짜. 너무 시리즈가 길다. 네. 뭐 일단 그렇게 하시고 저기 월화수는 오후 2시. 네. 오후 2시 오시면은 그 김정민의 당군의 나라 카자흐스탄 책도 한 번씩 들으니까 네. 친필 사인이 된 오후 2시에 오시고 목금은 저녁 7시. 저녁 7시 오시면은 저녁하고 맥주를 드립니다. 그리고 토요일 오후 2시 네. 오셔가지고 뭐 우리 많은 이야기를 들어. 아니 저 IMF 때 일본이 부도날 뻔했다면서요, 한국 때문에. 아 그런 것도 있었죠. 예. 그리고 지금 상하이에 유태인들이 되게 많다면서요. 그렇죠. 예, 뭐 그런 자세한 이야기들을 우리만 알고 있는 자세한 이야기 궁금하죠. 그렇죠. 내가 이렇게 가린 이유는 임금 얘기는 장난이고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절대 알려줄 수 없어요. 예, 궁금하신 분들은 저 돈 내고 와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아 힘들어요. 우리도 돈 좀 벌어야지 우리도 먹어야지. 네, 그래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끊도록 하겠습니다. 힘드네요. 예,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바이바이. 바이바이.